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9월 중순에 서울한옥 미래상이라고 이제 한옥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제시하는 공모전에 참여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 이제 회사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개인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 주제를 먼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제 이름은 시간, 도시, 사람과 함께 사는 집이고요. 북촌이 흔히 이제 한옥이 되게 많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면 이제 비한옥 건축물, 다세대 건물들도 좀 섞여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한옥이랑 좀 어우러지게 한다든지 경관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서울한옥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과거의 산물이고 그걸 좀 유지하거나 보존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많이 바라봐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규제도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한 층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등 규제가 되게 강했었는데 북촌 한옥마을 지역에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잠깐 규제가 완화되는 사이에 다세대 건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금 제도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려는 사람들의 그 욕구도 강해서 건축 행위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세대 건물들은 건드리는 순간 뭔가 법규적으로 되게 불합리하거나 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많아서 오히려 건축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저희가 올해 했던 상냥식의 모습이나 그 뒤에서는 이제 다세대 건물은 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 질문이 이제 한옥들은 되게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다세대 건물들은 좀 변화가 없다. 근데 그런 다세대 건물은 우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서울한옥이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다세대나 비한옥 건축물도 조금씩 변화하면 그 경관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지역은 이제 삼청동인데요. 이 삼청동 일대가 그래도 그 한옥이랑 비한옥 건축물이 좀 섞여 있는 동네인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제 두 주택을 좀 예시로 삼아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이 한옥이 있던 자리이다 보니까 한옥이 있고 그 다음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치수나 그 칸의 개념은 서울한옥의 크기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외벽의 그 형태를 남겨놓고 그 안에 목구조를 새로 만들거나 구조물을 좀 남겨놓고 그 사이에 이제 외부 마당을 좀 넣어준다는 등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평면도를 이제 넣게 됐는데요. 사실 이쪽이 좀 대지 높이가 낮고 이쪽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다세대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2층의 목조 건축물인데 그 안에서 이제 외벽을 좀 살려서 그 적벽돌이 좀 보이거나 아니면 그 벽체 안쪽으로 목구조를 좀 넣어서 층고를 좀 높게 해서 쾌적하게 만들거나 하는 식의 설계 제안을 했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1인 주거가 많고 이제 한옥에서는 그 대청이나 이제 마당에 외부 공간을 두고 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이어서 여기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모여서 살면 그것도 좀 작동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함께 사는 집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쪽은 집이 좀 낮고 한쪽은 좀 집이 높은데 사이사이에 마당이나 외부 공간을 좀 배치하고 맞닿은 외부 공간에서는 이제 공유하는 작업실이나 대청 공간을 두어서 사람들이 조금 모였다가 이제 필요할 때는 개인의 방에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마감재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원래 있는 블록 재질로 좀 하고 내부에서는 목구조로 층고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는 이제 민규님에게로 토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에 입사한 차무리 신입사원 조민교입니다. 서울 한옥은 중학생 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봤을 때 서울이라는 되게 고밀도 도시에 한옥이 있음으로써 이제 서울의 밀도를 낮춰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숨 쉴 틈이 되어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면서도 이제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이제 한옥을 보면서 저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한옥은 사람들의 숨 쉴 틈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은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으로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서울로 7017 위에 저는 한옥을 올려보았습니다. 직선의 부흥로를 따라서 이제 길다란 한옥 모형을 만들었고 좌우로는 보행로를 만들어서 여전히 사람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부에는 벽체를 따로 세우지 않아서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 저희가 원하는 행사에 맞게끔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시나 작은 팝업 스토어 같은 행사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서울이 되게 변화가 빠른 도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한옥들은 미래를 꿈꾼다기보다는 제가 그곳에서 생활했던 과거를 조금 떠올리게 한다면 서울의 한옥은 내가 내일을 살아갈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이제 꿈꾸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 미래 한옥은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게끔 숨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랑 같은 입사 동기인 연실님께서 발표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무리 건축사 사무소 정연실 사원입니다. 제 작업의 제목은 서울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한옥의 미래를 상상할 때 한옥에 담겨있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옥들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물길을 따라서 길을 내고 산의 능선을 따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을 바라보았을 때 서울이 산의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은 산지라는 지형적인 본질이 있고 이것은 변함없이 오래전부터 서울에서의 삶의 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행촌동을 대상지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인데 인왕산의 그런 산고개들이 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촌동의 지도를 보면은 사직 근린공원과 무학 현대 아파트 사이에 이런 세모 모자 모양의 땅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길의 모양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큰 부지가 대신중고등학교 부지인데 여기 있는 길들이 뭔가 이 부지에서부터 방사형으로 경사지들이 뻗어나가고 이게 그 대신중고 이전에는 무슨 부지였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그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하고 이 동네가 어수우물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 그냥 산의 물길 그대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먼저 그 행촌동을 방문해서 대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지 조사를 할 때 제가 집중했던 관점은 산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기가 낮고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민들의 주 보행 동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촌동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지대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남북축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동서축으로는 이렇게 대지 레벨들이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그 대지 중심부에서 여기 통일로 12길의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려고 가려면은 이런 동서축의 계단길들을 이용해야 해서 되게 불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배치 계획을 잡았는데요. 배치 계획의 주제는 하나의 중심 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 가로를 통해서 여러 가로들을 수직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수직적인 공용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지역이 어지럽게 서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을 엮어주는 하나의 중심 가로를 조성해주면은 그 주변으로 작은 편의시설들이 사장님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로를 통해서 남북 도로들을 그 중심 가로를 통해서 보행 동선으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원래 형성되어 있는 이 광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 광장과 통일로 12기를 연결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낮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11m의 고저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경사지를 따라서 총 6개의 베스를 배치하고 건물 사이사이를 공중 부행로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지 단면을 보시면 메인 주제인 여러 레벨들이 연결되는 중심 가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동쪽이 기존에 있던 작은 광장에서부터 중심 가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지 레벨에 완만한 경사로들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과 상가주택에 개방된 외부 계단과 복도를 통해서 행촌동 주민들이 고개를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적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면적으로는 사적인 주택과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공중보행로로 연결함으로써 주택의 공용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은 2.73m를 한 칸으로 하고 작은 마당과 거실 공간인 대청 그리고 방들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부재를 보호하기 위한 한옥의 요소인 인방과 고마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7월 달쯤에 알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준비는 8월부터 시작했고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사이트를 정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미 저는 조금 막막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옥을 알게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옥 공모전을 나가려고 하니 구조도 잘 모르겠고 이제 한옥의 특징도 제가 아는 게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2회가 열린다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대지 선정하고 대지 조사하고 주제 잡고 하는 거에 좀 그래도 2주 정도 했던 것 같고 막 마감은 그 딱 제출하기 일주일 전부터 막 달려서 했던 것 같습니다. 대지 조사하면서 막 제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같이 회사 내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나랑 대표님이랑 그 설계팀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얘기했었죠. 이 주제 각자 발전시키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각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도 얘기하고 했어요. 저도 뭐 비슷한 일정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결과가 꽤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11월 말에 전시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서랑 준비는 했는데 뭐 그래도 더 발전된 결과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상입니다. 근데 뭐 주제가 공모를 위해서 막 만든 주제는 아니었고 원래 갖고 있던 뭐 궁금증이나 뭐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래도 그런 뭐 문제점이나 그 궁금증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시는 이제 11월 24일부터 이제 2주 동안 그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지금 개동 그쪽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자기소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만나요. 멘트를 맞출까요?